자, 오늘은 우리가 이번 주에 독도의 날이 있어서 독도의 날 기념 특별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수업을 잠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고, 지난 시간에 있었던 수업 내용을 잠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볼 건데, 지난 시간에 전 세계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죠? 전 세계에 걸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 4가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늦게 들어온 병훈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불을 꺼요. 지구의 불을 왜 끄지? 전기를 아끼려고. 왜 전기를 아끼려고 하지?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서? 막 뜨거워지고 있어서.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었지? 사막화가 되고 있었죠. 지구가 막 모래로 막 바뀌고 있었어요. 사막화 문제. 그래서 사막화에 대해서 우리가 사막화 방지의 날을 통해서 기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었어? 지구에 구멍이 뻥 뚫려서 오존층에서 막 파괴가 되고 있었죠. 그지? 그리고 네 번째, 생물종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1970년대 이후로 어떻게 되고 있다고 했어, 선생님이? 뭔가 개발이 활발하게 되면서 지구의 식물은 2분의 1이 사라지고 생물종은 3분의 1이 사라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자, 여러분 프린트에 맨 위에다 우리 한번 써볼까? 요 4가지를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문제. 자, 방금 얘기했던 거 4가지들. 지구온난화 문제, 사막화 문제, 그 다음에 생물종 다양성의 문제,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다양한 동물들이 살려달라고 헬퍼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 보시면 유엔에서 2011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저 지구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생물종을 보호하려면 숲도 보호해야 되고 바다도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오늘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지구를 보호하는 날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날이 있어요. 2월 14일은 무슨 날이죠? 화이트데이. 아, 발렌타인데이인가? 네.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이날은 무슨 날이지? 빼빼로데이. 그죠? 이날은 무슨 날이죠? 이날은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빼빼로데이는 알지만 이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날은 할로윈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지만 독도의 날이에요. 독도의 날이야. 우리가 다른 날들은 아는데 이날은 몰라.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학습 목표로 다 같이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시여기를 통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독도 관련 대학 활동에 참여하여 독도를 지속 가능한 우리 영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래,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많은 내용을 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죠. 해봅시다. 자, 넌 누구니? 넌 누구니? 자, 여기서 소쩍새. 소쩍공, 우리 이런 노래 많이 들어봤죠. 소쩍새라고 했을 때 소쩍새는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솥이 적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풍년이 든다 막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농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빈번하게 소쩍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담할 때 여기 있는 호랑이, 범하고 관련된 속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게 있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또 꽃감. 또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요즘에 이런 호랑이 2마리만 있으면 우리는 완전 부자가 되죠. 몰라요. 없어졌어요. 이런 애들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특히 여기 있는 황새 같은 경우도 잘해야 우리가 엄청 열심히 찾아봐야 5마리?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특히 여기 있는 이 사냥도 열심히 복원해가지고 한두 마리 찾아냈는데
없어. 이렇게 없어진 이유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들. 이런 것들 때문이지. 이런 것들 때문이야. 지금 조끼죠, 조끼. 조끼인데 지금 이거는 목 부분이에요. 이게 팔 부분이고, 조끼 한 세트를 만들 때,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 때 동물 한 가죽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 하나가 한 마리하고 사람 가죽하고 이렇게 딱 차이가 나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는 동물이 또 있어, 없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참치김밥 많이 먹잖아요. 아마 참치는 조만간 없어질지도 몰라요. 참치 좋아하는데. 그치? 지구온난화 문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팬더라든지 북극곰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뿔을 얻기 위해서 코뿔소 없어질지도 모르고, 가죽을 얻기 위해서 사라진 표범이라든지 참치. 그래서 참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물을 촘촘하게 해가지고 새끼 참치까지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이렇게 다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인간들의 욕심을 부려가지고 사라져간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수업 주제예요. 바로 얘야, 얘. 너무너무 귀엽죠? 이 아이의 이름은 강치예요, 강치. 너무너무 귀여워요. 지금 이런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죠. 우리 여기 위에 있는 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에게 이런 동물이든 아니든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생물들은 각각 존재의 가치를 가지므로 당연히 보존되어야 한다. 그렇죠. 근데 강치는 보존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원하고 싶어도 복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라져버려서. 근데 사실 강치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몇만 마리 있었어. 독도에. 저기 뒤에 보이죠, 독도. 저기에 몇만 마리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라져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아주 간단히 환경 연극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독도 강치 흑백 사진으로 보면은 강치는 바다 사자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아요. 만약에 강치가 지금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겠지. 칼라로 이런 모습이겠지. 끼욱끼욱거리면서 이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강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강치가 왜 우리나라의 독도를 좋아했을까? 여기 바다, 동해바다 한가운데, 여기가 동해바다예요. 동해바다 한가운데 여기에 외로운 섬 하나, 독도. 쌤 여기다 썼는데 독도? 외로운 섬 하나, 독도. 왜 좋아했을까? 먹을 게 왜 많았을까? 가방이 바닷가. 그래.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동해 한가운데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꽝 하고서 화산이 팍 폭발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먼저 꽝 하고 터지고 여기서 꽝 하고 터졌어요. 먼저 여기서 팡 하고 터진 다음에 파도가 철썩 치면서 여기를 깎은 거야. 그럼 여기를 깎이고 나면은 이런 부분들이 얕잖아. 그러면 그 통통한 강치가 낑낑거리면서 막 끼용끼용 하면서 걔네가 막 수영을 하다가 힘들면 여기 위에 올라가서 잠시 쉬었다가 또 물고기를 잡다가 쉬었다가 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독도의 강치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 보면 이래요. 물속에 안에 해조류라는 녀석들이 많은데 이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속에 플랑크톤이 80여 종 이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물고기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뭐 해삼, 멍게, 뭐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강치가 들어가서 먹고 막 배 터지고 쉬고 하기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강치만 좋아하게요? 해녀 언니들도 좋아하게요? 해녀 언니들도 완전 좋아하겠죠? 어부 아저씨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완전 좋아하겠죠. 그래서 해류를 타고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쭉 올라올 때 똑같이 어부 아저씨들도 뗏목을 타고 쭉 올라옵니다. 어부 아저씨들도.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물고기들을 잡는데 강치는요, 뜨거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사는 물고기도 먹으니까 부패를 즐기는 거야. 메뉴가 어땠겠어요? 이렇게 많았지. 여러분 거기 써볼까요? 방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부 아저씨들도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막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들도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그런 행복한 곳이 바로 독도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때 해류를 타고 오던 사람들이 물고기를 오고 갔을 때 과연 이곳은 누구의 곳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곳에 있던 울릉도에 있던 사람들이 딱 얘기합니다. 보여. 날씨가 맑으면 저렇게 보여요. 옛날 사람들은 날씨가 맑았을 때 바로 보이는 곳까지를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씨가 맑았을 때 보이는 곳? 저기가 우리 땅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면 임금님도 저렇게 생각을 해야 진짜 자기네 땅이죠. 조선시대에 굉장히 한글을 만드신 유명한 임금님 누구 계세요? 그렇지.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옥기성 같은 경우에 이게 보면은 지구는 동글동글하니까 울릉도에서는 이게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식을 했지만 그렇게 못했다는 거고, 세종대왕님도 여기 보면은 세종실록 지리지라는 책에 보면 우산과 독도, 우산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우산과 독도는 두 섬의 거리가 멀지만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임금님도 이런 걸 기록해가지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독도라고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거는 전라도 아저씨 때문에 그런 거야. 바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신문기사에 보면은 뗏목배를 타고서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난류를 타고 쫙 올라가잖아요. 뗏목배를 타고서 이렇게 독도배를 타고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독도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들이 달라진 거예요. 보면은 가지도라는 거는 독도에 강치가 많았기 때문에 가지도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고, 이 독도라는 것은 전라도 사람들이 사투리로 도를 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타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 독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이 많다 그래서 독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독도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우리나라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선 프린트 잠깐 정리하고 우리 연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치와 더불어 살았던 어부 이야기. 그 위에서부터 독도의 형성 과정 해저에서 뭐가 폭발했다? 화산이 폭발했다. 뭐가? 파도가 철썩철썩 침식을 하면서, 그쵸? 한류성 어종, 난류성 어종 다 쓰셨고, 이번에 옛날에 어디에 살던 어부와 해녀들은 날이 맑으면 뭐가 보였어요? 그렇지. 울릉도에 살던 어부들이 보였죠. 그래서 옛날에는 날이 맑으면 이런 걸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옥기섬에서 육안으로 옥기섬과 울릉도 중에서 독도가 보이는 곳은 어디였다? 울릉도였다. 뒤로 넘겨보자. 자, 옛날부터 우리나라 땅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었던 땅이다. 자, 첫 번째. 자, 삼국사기에서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석을 시켰고, 우상국과 무륵은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무슨 실록 지리지에 써져 있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써져 있었다.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독도는 강치가 많아서 무슨 섬이었다? 가지도였다.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강치가 많아서 이런 섬이었는데 도대체 왜 이 섬에 강치가 사라졌는지 그 얘기를 오늘 할 거다라는 거죠. 완전 긴장되시죠? 그죠?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의 등장인물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강치가족은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친구들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강치가족. 그 다음에 울릉도 어부와 해녀들. 저기 뒤에 해녀가 없네? 해녀가 없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은 전라도에 있는 어부와 해녀들. 그 다음 이 친구들은 일본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는 러시아 사람들. 마침 우리 반에는 러시아에서 온 친구가 있으니까 잘 됐어요. 러시아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일본 실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할 때 실제 대본을 읊어주면 될 건데요. 이게 상황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 사람 지목을 해주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실제 상황이 돼서 자기가 독도 강치가 돼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가재바위. 여기가 강치가 사는 바위거든요. 자, 강치들 중에서
새끼 강치인 산화강치는 일어나서 가재바위 앞에서 한 바퀴 돌겠습니다. 한 바퀴 돌겠습니다. 네, 한 바퀴 도세요. 자, 그 다음 영찬이 물고기를 한번 물겠습니다. 영찬이 물고기를 한번 물어주세요. 들어가세요. 잘했어요. 자, 요번에는 그 옆에 있던 재진이 강치 일어서겠습니다. 재진이 강치가 가재바위 앞에 가서 기지개를 펴겠습니다. 자, 기지개를 펴고 있어. 자, 그런데 갑자기 해녀미주가 나타났습니다. 자, 해녀미주 기지개를 펴고 있는 강치에게 다가가 강치를 잡겠습니다. 네, 강치가 잡혔어요. 자, 강치 잡고 거기 가서 서 있어요. 강치를 잡았으니까. 자, 이 사태를 본 진욱이 강치 일어나겠습니다. 진욱이 강치는 엄마 강치였어요. 엄마 강치는 아빠 강치를 구하기 위해서 출동합니다. 출동. 자, 출동합니다. 자, 공격해. 자, 이때 강은이 어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가재바위 밑에서 물고기를 잡던 강치하고 이런 애들을 어부들이 실제로 잡았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가 왔습니다. 나카이 요잡으로 일어나세요. 나카이 요잡으로는 욕심이 많았어요. 나카이 요잡으로 저기에 가서 황소 10마리 값을 주고 사겠소 하면서 저 친구들에게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황소 10배 가격을 지불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고 걔네 둘을 사. 옳지. 그리고 이제 돌아와. 자, 얘들아, 여기 강치 2마리는 황소 10마리 값을 해요. 10배의 값. 왜 황소의 10배의 값을 하는 가치를 지녔을까? 맛있으니까. 우선은 이 강치의 가죽 자켓이 굉장히 떳떳하죠. 이 강치의 가죽 자켓은 어디에 사용됐죠? 옷뿐만이 아니라 가방. 그치?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갈 때 쓰는 가방이라든지 수많은 가죽에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쫙 짜면 뭐가 나와? 기름이 나오지? 그 기름은 어디다 써?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름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이 돼요. 쭉 짜고 나면 그 고기는 먹어요. 비료로도 사용이 되고 먹이로도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엄마 아빠를 잃은 새끼 강치. 이 새끼 강치는 어디다 써? 이 새끼 강치는 장식품 서커스에 데려다 썼다는 거야. 서커스에다가. 자, 너희들은 이대로 들어갑니다. 자, 나자이 요잡으로는 이 상황에서 이게 돈이 엄청나게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이게 독도 강제 편입 청원서인데요. 그 당시에 아무도 독도에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독도를 강제로 내가 편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청원서를 일본의 내무부의 기자한테 중기에게 제출합니다. 네, 제출을 했어요. 근데 자, 중기야 그거를 딱 받고서 대사를 읊어줘야지. 한국 땅이라는 의혹 있는 쓸데없는 안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 하며 태정관 지령을 근거로 여기 있는 태정관 지령이라는 이거를 통해서 거부를 한 거야. 이 중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태정관 지령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태정관 지령은 바로 죽도하고 일도, 독도는 일본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쪽에 많이 와가지고 물건을 가져가고 나무를 베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일본을 관찰하고 있으니까 외교 문제에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한 거를 기각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계속 욕심이 나는 거야. 어떻게 했겠어요? 이 독도 강제 편입 청원서를 계속 가지고 있겠어? 아니면 다른 수를 찾았겠어? 다른 수를 찾았겠지.
그때 바로 러시아 함재가 등장하죠. 바로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자, 이때 러시아 장군 예동이가 일어서겠습니다. Все внимание. Да, японский товарищи, салют. 하고 자, 저렇게 지금 저기 있는 친구들이 러시아 전체 발틱 함대라고 해서 지금 일본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유일하게 이쪽 독도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쪽에서. 여기가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독도를 가져오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외무부에다가 다시 채원이에게 외무부에다가 청원서를 다시 한번 내봅니다. 자, 채원이에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채원이에게 제출해 봅니다. 자, 그러면 채원이가 그걸 받고 채원이 대사 한번 읽어주세요.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 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막로를 설치하고 무선도는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 그렇지. 그래서 막루를 설치해가지고 잘했어. 막루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적함을 감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독도를 편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옳다구나 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어부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우리나라는 1900년도에 대한민국 제국 칙령에 의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 어부의 욕심에 의해서 시마네현에 강제로 귀속을 당하고 우리나라는 역사의 슬픈 상황에서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강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한꺼번에 수많은 강치들이 이렇게 그물에 잡히고 이게 어획량의 상황이거든요. 14,000여 마리의 강치가 5년에서 7년 사이에 한꺼번에 다 잡히게 되니까 멸종이 돼버린 거야. 그때 분명히 몇만 명 마리가 있었던 건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잡아가니까 멸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단순히 욕심꾸러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됐다, 뭐 일본의 문제다라는 차원의 그거를 벗어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강치만의 문제냐? 독도의 생태계 주권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한번 보세요.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될 무슨 기념물이야? 천연 기념물이죠. 독도는 천연 기념물 제336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멸종 위기종으로 인정받고 있는 여러 동식물들이 독도에 있어요. 독도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상황인데, 바다에서 오염물질들이 독도로 들어가서 지금 한 번씩 바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쓰레기 문제에 수거해 오고 있고, 막 독도에 있는 전복이나 이런 것들이 막 다 같이 집단으로 죽어가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충격적인 게 하나 있어. 섬초롱꽃. 이 섬초롱꽃은 울릉도에 자생하는 꽃인데 여기에 학명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다케시마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나라 꽃인데 왜 다케시마라고 써져 있어요? 일본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일본이 세계적인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이 반출한 거야. 우리나라 건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태학적으로도 주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강치도 그렇게 떠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데, 그럼 때 우리는 지금 일본의 이러한 노력들, 일본이 지금 2월 22일 한 어부가 독도를 강제로 편입하겠다고 얘기했던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지금 교과서인데요. 독도는 일본 땅,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 교과서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있고, 이 교과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자란 친구들은 이런 학생들이 많죠. もしあなたの土地が隣人に競り取られたり、あなたのお子様が誘拐されたりしたら、あなたは激怒することでしょう。し
しかし私たちの領土領海が他人に横取りされている状態に私たちはどうして平然としていられるのでしょうか。 늦은 밤 친구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은 18살의 야마모토. 고사리 그가 입시보다 더 열심히 하는 공부는 잃어버린 섬에 대한 것입니다. 竹島島根県隠岐郡隠岐の島町は歴史的にも国際法的に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り、僕の財布を誰かが自分のものだって言っても関係ないですよね。絶対自分のものなんだから自分の財布は自分のものだから日本が燃やされたと同じ、最大の侮辱。日本に対して内政干渉をしないでですね、またさらに、誤った歴史を信じ込ませるというような、洗脳もやめてほしいですし。 자, 일본에서 교육받는 친구들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10월 25일이 왜 독도의 날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 누구야? 고종 황제께서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대한제국의 칙령으로 독도를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선언을 했던 그 국제법에서 그 선포했던 그 날이 10월 25일이에요. 그날을 기념한 날이 독도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도를 기념하는데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요, 독도는 일본이 고마울지도 몰라요. 자꾸 일본이 막 그렇게 막 얘기하면 그때 사람들이 막, 와, 독도가 어쩌고 저쩌고. 독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동해안 독도의 가장 큰 적은 무관심. 어쩌면 독도의 최대의 적은 대한민국의 무관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학교 학생들이요, 전국 독도 과거대회에 나갔던 사진이에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전국 독도 과거대회에 서울 지역 대표로 8명이나 나갔는데, 지금 우리 반에 그 지역 그중 한 명인 김민성 학생이 독도 과거대회에 나가서 어떤 점들을 느꼈는지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독도 과거대회를 보러 왔습니다. 그를 위해 방학 동안 열심히 독도에 대해 공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독도가 표시된 지도, 독도와 함께한 주요 인물들 등 잠깐만요. 여기 오면은 화면이 보여.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많은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눈길에 사로잡는 부분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주장 몇 가지와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여러 고문원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안용복의 조일월도는 수평실록, 동국문헌기고 등의 한국의 관천서뿐 아니라 독도기사 등의 일본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한국은 1905년 러일 전쟁 중 시마네현이 불법으로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로서 국제사법재판소 해부가 불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의 주장에만 반박할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사법재판소에 간다고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박수. 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 보시면 선생님이 일본의 주장, 야마모토 이야기 나와 있죠. 거기에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가 일본 땅인 이유 10가지 중에서
5가지만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서 1번 문제 한번 봐보자.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분명히 그랬지만 아까 여기서 한솔이가 이 친구한테 이거 말고 그 종이 어디 갔지? 독도 강제 편입 청원서를 가지고 이 친구가 분명히 이 친구한테 청원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만 태정관 지령이라는 책자를 보여주면서 안 된다. 그거는 분명히 옛날부터는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를 봤을 때 전혀 무관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꼭 기억해놔야 될 문서겠지. 태정관 지령. 그 다음에 2번째, 한국은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옛날 언제? 삼국사기나 세종실록 지휘지와 같이 왕이 관리하던 책자에도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었다라는 거죠. 일본이 얘기하는 시기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 우리나라는 독도를 우리나라의 땅으로 인식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대안활동으로 독도 과거대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우리 반 강은이는 독도 과거대회를 나가는 친구가 아니었지만 청강을 했어요. 청강을 하고 독도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답니다. 강은이가 나와서 캠페인 했던 얘기를 해줘 보겠습니다. 저는 독도 과거대회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방학 동안 에스더 선생님의 독도 특강을 청강하고 독도 캠페인에 참여했는데요. 독도 캠페인은 신서중학교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독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획되었고요. 저는 그래서 독도 캠페인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방학 동안 방학 7일하고 개학 후에 7일 동안 총 2주 동안 수업을 듣고 학교에서 나눠준 교재와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많은 양의 프린트물로 공부했고요. 이때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독도 캠페인에서 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독도 캠페인 전날 점심시간에 컴퓨터실에 모여서 자료와 다양한 사진들을 모았고 이거는 방과 후에 모여서 그때 모았던 사진들로 피켓이랑 퀴즈판들을 제작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독도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독도 캠페인 첫날에는 별로 이렇게 사람이 없었는데 둘째 날에는 이렇게 사람이 되게 많아서 목련관 1층에 애들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애들이 참여를 해주었고요. 각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독도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활동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독도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과 독도는 우리 땅에서 틀린 가사의 개수를 찾는 활동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틀린 부분이 아예 없어서 많은 아이들이 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독도에 있는 동식물들을 소개하는 활동이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배운 독도의 바다사자 이름을 추측하는 문제와 또 여기서는 독도에 있는 괭이 갈매기에서 괭이의 뜻에 대한 퀴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도에 대한 OX 퀴즈도 있었고요.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교내에서 피켓을 들고 돌아다녀서 독도에 대한 관심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일본인들이 독도를 빼앗기 위해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본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또 교과서에 다케시마 교류가 강조하고 있고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 땅인 이유 10가지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쉽게 국어로 번역해서 홍보 팜플렛을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에 나와 있는 주장들은 일본의 주장 10가지 중에 일부고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맞서서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독도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 번쯤은 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 뒤로 넘겨볼래? 맨 마지막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거기 부록에 선생님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사 거기다 적어놨거든요. 자, 바뀌기 전과 바뀌기 후가 있어요. 자, 울릉도 동남쪽 백기달라 이별리. 지금 여러분, 다른 분들이 계셔서 노래 부르기가 조금 민망하니까 노래를 부르지 말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바뀌기 전 말고 바뀐 후의 노래 가사 보면서 우리 후의 노래 가사를 다 부르고 나서 의미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바뀐 후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기달라 편식 외로운 서만 세대의 고향 은은가 아무리 자기 땅에 오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은 독도리 동명내 32 북위 37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궁합 따개비 주민등록 최종덕 이장 김성도 19만 평방미터 790는 독도는 우리 땅 20만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지면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조선 땅 독도는 우리 땅 너희는 맹진도에 인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자, 거기 87K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87km로 단위를 변환한 거예요. 200리를. 그 다음에 울릉읍 독도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거기를 독도를 더 이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 지역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는 혹시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는데 어떤 도로명으로 바뀌었을까? 울릉도를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바꿨거든요. 혹시 울릉도를 어떤 사람들이 지켰는지 알아요? 김성도? 최정도? 이사부라는 장군, 신라장군 이사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도 이사부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나중에 지었어요. 그 다음에 평균 기온이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을까? 그렇지, 온난화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구나 명태 같은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홍합이나 따개비로 바뀌었어요. 왜? 해류가 따뜻한 난류가 온난화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한류가 많이 못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799에 801은 거기 우편번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다는 내용이랑 맨 끝에 러일 전쟁에 나와 있는 임자 없는 섬이라고 해서 강치를 잡아가기 위해서 했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독도는 우리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노래 속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동안에는 이걸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활동. 강치한테 편지 쓰기. 이건 실제로 강치 복원을 위해서 국민들이 국민 편지 보내기 행사 이런 걸 하더라고요. 강치 복원 운동 공부에서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주 금요일 독도의 날까지 선생님 수업 들어가는 모든 반 친구들한테 편지를 다 받아서 신서중학교 이름으로 여기에다가 편지를 보낼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거기 밑에 강치에게 편지 쓰는 칸이 있죠. 거기다가 지금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강치한테 하고 싶은 말 쓰고 한두 친구만 그거 발표하고 오늘 수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독도 강치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복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치 복원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떻게 해서 생물들이 멸종이 되고 우리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강치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한번 써봅시다. 죽기 나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종이 쳤으니까 한 명만 발표해보고 끝내자. 혹시 자기가 강치에게 발표를 해보고 싶은 친구 있나? 강치 안녕. 나는 서울시 양천구 신서중학교 3학년 10반 이한솔이라고 해. 먼저 고맙다는 말을 할게. 너가 부족한 우리나라 사람들 대신 다른 나라 이방인들에게서 독도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할게. 앞으로 너가 공원에서 동물원이나 독도를 탐방하러 갔을 때 너의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다. 안녕.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편지 쓴 거는 선생님한테 금요일까지 내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감사합니다.